경우의 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우의 수 첫 번째 나오는 건 이 사건과 경우의 수라는 단어인데요.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용어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돼요. 첫 번째, 사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를 사건이라고 할 거고요. 그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수예요. 가지수. 그것들을 경우의 수라고 한다. 용어에 대해서 가끔씩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밑에 문제 풀면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주사위를 던질 때, 자, 이건 확실하게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 맞겠죠? 이런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3의 배수의 눈이라는 사건이 있어요. 그럼 이 사건은 3의 배수라는 건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3이랑 6이 있겠죠.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있다 보니까 그때 3, 6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. 소수의 눈, 여기서 소수의 눈이라는 건 뭐냐면 자, 2, 3, 5, 7 같은 소수가 뭐죠?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고 있는 그런 숫자를 소수라고 하죠. 그런 소수는 1부터 6 사이에 2, 3, 5가 존재해요. 그렇다 보니까 경우의 수로는 세 가지가 될 것 같고요. 3보다 작은, 보다 작은이다 보니까 3을 포함하는 거 아닙니다. 그래서 1, 2, 두 가지가 되겠죠? 경우의 수는. 이런 식으로 용어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사건과 경우의 수를 좀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도 가보겠습니다. 다음은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. 자, 보통 학생들이 이제 A,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고 뭐 그랬을 때 A 또는 B, 그러니까 또는이란 말 나오면 아, 두 사건을 더하는 거구나,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또는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상 선생님은 이게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분류. 사건이 분류가 돼 있어. 완전 다른 사건이야. 그러면 이 두 사건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밑에 문제. 자,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운동화, 두 종류의 슬리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신을 거야. 나는 신발을 신을 때 운동화 하나 신던가 슬리퍼 하나 신던가 둘이 같이 신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운동화 경우를 생각한다면 세 종류의 운동화가 있다 보니까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될 거고 슬리퍼는 두 종류가 있다 보니까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. 따라서 운동화 또는 슬리퍼 또는 이란 말 나와서 뭐 더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또는 운동화, 슬리퍼 완전 분류되어 있죠. 다른 사건이에요. 다른 사건. 내가 운동화를 신는 것, 내가 슬리퍼를 신는 것 같이 신을 수 없으니까 따라서 3 더하기 2 총 5, 5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뭐 또는 이란 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고요. 좀 더 어울리는 건 선생님 생각에는 분류되어 있는 경우, 완전 다른 사건인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넘어가시면요. 이번에는 A와 B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도 한번 볼 거예요. 동시에라는 건 사실 이 수학에서의 동시에는 약간 영어나 국어에서의 동시에랑은 좀 달라요. 예를 들자면 뭐 영어에서는 뭐 at the same time 완전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야 동시에잖아요. 수학에서는 꼭 그런 시간대만 동시에가 아니야. 어떤 것도 있냐면 주사위를 2번 던질 거예요. 근데 내가 오늘 한 번 던지고 한 3년 뒤에 또 한 번 던졌어. 그래도 수학에서는 동시에라고 말을 해요. 이해갑니까? 그러니까 사실 동시에라는 말보다 좀 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어울리는 말은 뭐냐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. 일이 끝나지 않았으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곱하기로서 계산을 할 거거든요.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, 3년 뒤에 또 뭐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. 이 두 개가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경우의 수를 곱해야지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이해가시죠? 그래서 뭐 간단하게 동시에라는 말이 나왔을 때도 뭐 곱하기라고 생각해도 괜찮겠고요. 또는 문제에서 글을 읽어 나가면서 이거 A 사건 일어나고 일이 끝나지 않고 B가 일어나야만 하는 거네. 그랬을 때도 곱하기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해가시죠? 밑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. 자, 서로 다른 세 종류의 티셔츠가 있습니다. 네 종류의 바지도 있고요. 우리가 하나씩 티셔츠 하나, 바지 하나 선택 반드시 해야 돼요. 둘 다. 알겠죠? 그랬을 때 네모하나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세요. 여기 마찬가지로 뭐 동시에라는 말이 안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티셔츠 하나, 바지 하나, 이 티셔츠 하나만 입는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바지까지 입어야 일이 끝나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곱하기가 좀 더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좀 계산을 해보자면 티셔츠는 세 종류가 있다 보니까 세 가지, 바지는 네 종류가 있다 보니까 네 가지가 있겠고, 자, 티셔츠와 바지 중 하나씩 선택이니까 둘 다 하나씩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경우예요. 그러면 뭡니까? 하나만 입었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곱하기, 그리고 4가 들어가면 좋겠고요. 경우의 수는 12가지가 되겠죠.
이런 식으로 바라봐 주시면 좀 더 경우의 수를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 말씀은 뭐 앞에서 말했다시피 또는 이면 더하고 동시에면 곱하고 이런 느낌보다도 사실상 분류가 되어 있다면 또는 일이 끝났다면 완전 다른 사건이라면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또는 일이 끝나지 않았어. A 사건이 일어나고 B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둘이 완벽하게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야. 그때 곱하기를 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